그 후보자는 월급을 살아오면서 월급을 떼어 본다든가 전세 사기를 당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어봤다든가 이런 경험 없죠? 월급이 연체된 없죠. 사실은 없고 경력 단절 사실이 없고 전세금을 못 받아서 고생한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 법원에 이런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이제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판단, 그다음에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대법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법관의 구성의 다양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법관 구성,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지금 저해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양성에 관한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관계돼서 법조 일원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법관 충당 충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법조 일원화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시나요?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유예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네요. 예, 법조 일원화 취지에 공감하고 네.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요? 예를 들어서 몇 년의 경력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을 법관으로 뽑을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법관 충원은 보면은 네. 재판 연구관이나 아니면은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도하게 그 비중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판결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재들이 법원에 와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재판에 구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조 일원화 제도를 시급하게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네, 이렇게 법조 일원화 제도는 받아들이겠죠? 이미 도입된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사실 자행했잖아요, 그죠? 네, 다행이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기를 어렵게 하고 사실상 아까 뭐 의사진행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계속 반복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는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을 계기로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그건데 이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성을 그다음 독립성을 이제 포기한 건데 사법부 내부에서 이거가 지난 6년 동안 제대로 사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해결됐습니까? 지난 6년간 나름대로는 사법행정을 민주화하고 투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미진한 게 아니고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 지난 6년이. 그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방안 이걸 사법농단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나 개선책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신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가령 지금 현재 법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법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행정 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법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고
또 사법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외부 위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양형 기준을 그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사실 계속 운영돼 왔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활동한 적이 활동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네.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잖아요. 그게 네네. 권한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걸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그 사법행정의 민주성,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라든가 이런 자문이 아니라 이런 거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는 그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뭐 결국 그렇게 갈지 여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입법 정책적으로 네. 결정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 주로 과반수 이상이 이 법 쪽에 너무 이 직역에 편중돼 있다는 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추천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실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추천위원회 제도도 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운영해야 그럼 그 된다고 구성을 좀 생각합니다. 다양화하고 거기에 법 쪽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성 비중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네요.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전관예우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나 판사의 개별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저는 망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전관예우가 사실상 법적으로나 하고 관행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책으로선 전관을 없애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일 테고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약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좀 투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임 제한이라든지 연구관계 재배당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시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관들이 전관예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전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원로 법관 제도라든지 시니어 판사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보 비대칭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법원 외부보다는 이제 변호사 업계라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